외과 선생님들 사이에는 VIP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윤곽 수술을 하게 된 계기는 내 가족같이 수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평소와 같이 좋은 편입니다. 뒤에 배경이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해가지고 좀 늦은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살짝 배고프고 살짝 피곤한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실제로 제 원래 성격은요, 되게 좀 내성적이에요. 많이 웃는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 가족이 들으면 되게 생뚱맞게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기도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드실 거고, 특히 수술하는 날 얼마나 무섭겠어요. 엄청 다 긴장되고 떨리거든요. 그럴 때 상대방이 웃어주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긴장이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웃어주면 환자분들이 훨씬 편안해 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됐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잘 웃고 있는 편입니다. 특이한 취미나 관심사요? 특이한 건 없습니다. 보편적이고 무던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남들 다 하는 것들을 저도 좋아합니다. 여행은 정말 좋아하고 싶어요. 자주 가고 싶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주 가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휴가를 써서 여행을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또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 이외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라고 늘 결심을 하지만 가서 샤워만 하고 오고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윤곽 수술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럼 이제 의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받아요. 인턴은 과를 정하지 않고 여러 과를 이렇게 돌면서 여러 과 수련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트를 전공의를 이제 4년간 트레이닝을 받아요. 이 안에서도 저는 무조건 외과가 좋았어요. 몸이 힘들고 좀 약간 스트레스풀 하더라도 수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였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몇 개 과들은 다 수술을 하는 과들이었거든요. 기왕 하는 거 좀 큰 수술, 힘든 수술 하면 더 폼나고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어린 마음에 좀 그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치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도 있었고, 몇 번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희 아버님이 우리나라 성형외과 1세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1세대 중에서도 유독 이 분야의 1인자셨어요. 윤곽수술과 양악수술과 이런 얼굴 뼈 수술, 선천성 기형 수술을 앞장서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시키고 또 많은 새로운 수술 방법을 만드시고 그러셨던 스토리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애착이 조금 더 많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 스스로 이 수술이 좋아서 하게 된 부분도 있고, 그런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서 외부 영향도 약간은 있고, 그 두 개가 합해져서 결국엔 이거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환자와 공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환자를 대할 때는요. 무슨 뜻이냐면 상담을 하거나 이제 수술 계획을 정하거나 환자들을 외래에서 경과를 볼 때는요, 최대한 환자와 교감하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이게 턱이 크고 주걱턱이어서 남들이 계속 놀렸어요. 아, 그거 되게 힘들었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빨리 해결을 해줘서 이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도록 해줘야겠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런 입장이 됐다고 살짝 생각을 하고 같이 공감을 해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요.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죠. 수술하면 처음에 아파요. 한 개도 안 아픈 수술은 없습니다. 근데 아픈 걸 다 알아요. 아는데 참고 받으시는 거죠. 왜? 그 이후에 내가 더 이뻐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려고 참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같이 옆에서 공감해드리고 고민해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드리고 그러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수술 전후는 환자분과 공감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요. 의외로 수술하는 동안은 내 가족같이 수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과 선생님들 사이에는 VIP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평소와 되게 다르게 더 신경을 써서 수술하려고 그러면은
꼭 어디선가 사소한 거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소와 똑같이 아무 일 없이 수술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 전에 외래에서 환자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광대 수술을 하고 한 달 정도는 입을 크게 벌리거나 씹는 거를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씹는 근육이 자꾸 이렇게 당기면 우리가 고정해 놓은 게 이렇게 부서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쪽이 이렇게 고정을 한 게 부서져서 한쪽을 다시 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얼마 안 돼서 또 반대쪽이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고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 양쪽이 다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이 분도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그래서 저도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제 추정되는 거는 좀 일을 많이 가신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얘기 듣고는 두 번째 수술하고는 이제 그런 걸 줄여주기 위해서 보톡스도 많이 놔주고 그러면 이제 자는 동안에도 힘이 잘 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생각나는 환자들을 꼽을 때 환자분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 환자분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공부는 늘 하죠.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공부는 사실 요즘 의과대학이 좀 인기가 좋아서 의과대학을 가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뭐 공부는 일찍 시작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일단 의사 선생님이 된 다음에 생각하면 전공이 4년 동안 성형외과라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은 좀 독특합니다. 늘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고 많이 바뀌어요. 새로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지거나 기존 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거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기존 거를 다 뒤집고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늘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해야 되게 돼 있어요. 의사는 법적으로요. 시간이나 공부한 양에 따라서 평점이라는 걸 점수를 받아요. 1년에 몇 평점 이상 이수를 해서 그런 새로운 공부를 계속하고 유지를 해야만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도 당연히 평소에도 학회 활동도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학회 가서 발표도 많이 하고 강의도 하고 다른 분들의 강의나 발표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더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을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모범 답안은 좋은 의사겠죠. 근데 어떤 게 좋은 의사냐는 사실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믿고 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당연한 거고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걸 거예요. 그 다음은 환자와 좀 잘 맞는 의사 선생님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은 다 조금씩 달라요. 저는 환자 긴장을 풀어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웃기도 하고 공감하고 교감하고 같이 그쪽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그렇게 줄여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당당하게 나 믿을 수 있죠? 나 믿으면 돼요. 그래서 환자가 아 내가 이 사람 믿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이 풀어지고 편안해지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나랑 잘 맞는 선생님을 찾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선생님을 찾아서 만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뭐 의학적인 지식이나 수술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리는 동영상들을 주로 많이 찍었는데 좀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거에 대한 내용을 뭐 또 많이 말씀드리는 그런 인터뷰 같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늘 345 성형외과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